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6일이고요.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오신 김기흥 인천 연수구 을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김기흥. 아, 죄송합니다. 요즘 좀 밀고 있어서 밀고 있습니까? 예. 요즘 매일 뵙고 있는데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척하면 척하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정보의 소스로 많이 모시는데요. 자, 이번에 결국에는 86 운동권 세대 교체 맞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뭐냐? 네.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바람일 수 있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희구하는 바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개별 인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개별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거를 다 관통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거를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딱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이번 총선은 뭐였다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시대 정신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을 알게 됐을 때 선거 전략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중요하지만 큰 흐름, 그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2021년 6월달 정치 선언할 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예,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네. 저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그 진짜로 새로운 하여튼 무언가 변화. 맞습니다. 그 변화, 시대 정신이 뭐였냐?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담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2021년 6월 전에 정치 네. 선언하기 전에 2년 전 거슬러 가면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게 있어요. 그렇죠.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이 내 삶과 직결된다는 걸 그때 느낀 거죠. 거짓과 위선은 바뀌어야 된다.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하지만 그것이 쉽게 깨지지 않은 질그릇 같은 단단한 그릇. 예. 그 사람은 누굴까?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이고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낼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계속 그 많은 국민들이 관찰하면서 평가를 해왔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의 이번 2024년의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뭘까? 한마디로 한국 그 따진다면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네. 교체가 거창한 게 아니라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죠. 바꾸자는 거.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젊고 나이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하지만 오픈돼 있고 열려 있고 생각이 젊고 뭔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근데 586 세대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인 중에서도 주류, 운동권 출신들. 운동권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피아가 있는 거예요. 네. 선악구도가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너희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저놈이 더 나쁜 놈이야. 저쪽이 거악이야. 우리는 거악과 싸우기 위해서 이 정도 잘못쯤은 괜찮아.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586 진영의 생각입니다. 네.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 수단은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하는데 단순히 그 문제를 떠나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본가, 노동자,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참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공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을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은 나쁜 놈이 있고 우리는 선한데 우리가 이렇게 A를 하면 B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반합이죠. 그게 안 나오면 수치 통계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마저도 본인들이 가졌던 생각일 뿐입니다. 편향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 있었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잘 될 거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 세상은 복합하고 다층적인 거잖아요. 예. 한 사람한테는 그게 비용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한테는 월급을 올려주면 이 사람들한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뭐겠어요? 물건값에 정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덜 사겠죠. 이거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그렇죠. 노벨 경제학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게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임금부터 올려주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학이 아닌 맞습니다. 거였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냥.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가지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기자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취재를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거는 사람의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거는 책임이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냐?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누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 다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아이들 특권 누구보다도 특권으로 했던 사람이 조국이고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빛 운운했던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상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은 선하고 이쪽은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얘기하잖아요. 1심, 2심 다 유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뭐래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실형 받았는데. 아니, 이분이 형법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왜냐 확정 판결도 유죄가 나올 거거든.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야. 음. 1심, 2심 무죄 받은 걸 가지고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나는 탄압받고 있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건국이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검찰 싫어하잖아요. 검사 그렇죠. 싫어하잖아. 그렇죠. 근데 검사 사칭했잖아요. 검사 사칭하죠. 근데 요번에 그거 아세요? 민주당이 공천할 때 검사 출신한테 가점을 엄청 줬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신인이라는 이유로 네. 가점을 줬다는 건데 네. 달코 다른 인물이죠. 이성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 그렇게 검사 싫어하면서 검사 예. 사칭을 하고 또 검사들을 데려와서 또 하는 거잖아. 왜냐? 네. 그 기준점은 뭐냐? 윤석열을 반대하고 싫어했고 비판하는 사람, 비난했던 사람들은 검사군 뭐건 또 좋은 검사인 거야. 선한 그렇죠. 검사.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상 논리, 이런 세상 논리에 사람들이 질린 거죠. 그러면서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조국 혁신당. 조국이란 말은 여기에서 말한 조국은 자기 이름이겠죠? 그럼 자기를 혁신하는 게 되죠. 그건 아니겠구나. 예. 그래서 저거는 나라라는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좋은 워딩은 다 가지가. 예, 다 가져가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혁자가 회색이라니까요. 조국. 조국 신당은 색깔이 똑같고. 네. 그래서 혁자를 안 보이고 읽을 때는 자기 조국 신당이고 네. 혁신의 대상은 대한민국이 되겠죠. 여튼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게 뭐라고 후겁이라고 하나요? 피부? 저는 진짜 이분들의 생각은 참 들여다보고 싶은데 들여다보다가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그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했어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네.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대라는 거는 예.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간에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PD님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해더라도 과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586 그분들이 세상을 봤던 그 기준점은 대학교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근데 무혈 힙성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 윗세대
윗세대 선배들이 IMF를 통해 가지고 다 소위 말해서 해고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진입할 때부터 아주 좋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무주공산에 쓱 그렇습니다. 들어가 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586이 686 됐잖아요. 네. 386이 486, 586, 686 됐잖아요. 됐죠. 그건 이제 30년간 대한민국을 독식하다시피 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세대 교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젊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젊고 뭔가 오픈돼 있고 그런 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념적인 거에 너무 이념은 중요하죠. 가치란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몰돼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들이 수면 아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고요. 결국은 송도라는 곳도 이념적으로 보면 뭐 보수가 유리하다, 진보가 유리하다 그걸 떠나서 나이가 30대 중후반이거든요. 되게 젊어요.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 같은 경우도 30대 초반도 이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분들이 실제 삶을 변화시킬 긍정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뭐냐? 저는 우선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는 무슨 도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송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진짜 감이 안 송도는 오는데요? 국제도시. 국제도시. 송도 국제도시라는 워딩이 네. 많아요. 네. 근데 이름만 국제도시입니다. 음. 그냥 여느 신도시와 다름이 없어요. 아. 신도시면 좋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은 국제도시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위주. 그러니까 원래는 외국인과 외국 투자, 외국인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게 원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천경제청도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송도 국제도시라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살다 보면 아파트만 많이 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파트만 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계획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학교도 들어서고 상업시설도 들어서고 교통체계도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 예를 보면 송도 1, 2, 3, 4, 5동이 있고 또 송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구별로 계획이 돼 있어요. 뭐 109, 209, 뭐 809, 609 돼 있는데 809 같은 경우는 그 송도 5동인데요. 5동은 인구가 47,000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1.7km 정도 구간을 연장하는 건데 2035년 인천시에서 3, 4년 당긴다고 하는데 너무 늦잖아요. 걸어가면은 힘든 거리지만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 거죠. 걸어가려면 그렇죠. 걸어갈 수 그렇죠. 있는 거리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이 역을 연장하는 거지만 집이 딱 연장하는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멀리 그래서 퀵보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나 아니면 자기 차를 해서 여기에서 이동을 하는데 사실 한 번 갈아타는 데 있어서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다 부정거장이면은 보면 먼 거리예요. 맞습니다. 한 번 갈아타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따지면 3, 40분은 더 그렇죠. 걸리니까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M버스라고 광역버스가 있는데 M버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첫 차 인생이었거든요. 여의도 출퇴근할 때 그다음에 부처 출입할 때 보면 제가 항상 첫 차를 타고 다녔어요. 5시 반 뭐 이때. 5시 반 첫 차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5시 5분. 5시 5시에 출발하는 거죠. 거기 이제 그러네요. 예. 저기 거기에서 차고지에서 기점에서, 출발해서 예. 그래서 5시 10분 정도인데 지금은 예전에는 제 2012년에는 엠버스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엠버스가 생겼지만 그때는 좀 앉아서 갔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첫 차도 꽉꽉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증차를 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간격이 되게 좀 멉니다. 네. 간격 조정도 해야 그렇겠죠.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과밀학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내 학생 수가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사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아파트나 아파텔, 오피스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주차 문제,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문제, 뭐 학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도의 관내에서 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송도에 왔다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다시 다른 쪽으로 이사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약이란 게 누군가 써준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느꼈던 공약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집권 여당의 후보는 현금, 네. 야당 후보는 어음, 예. 말만 남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권 여당 후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서 발현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관계 맺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결국 제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권 교체에 있어서 한몫을 했고 일익을 담당했고 또 인수위하고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는 다른 여타 후보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윤심팔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이 있고 그 관계 맺음은 다 제가 이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네. 참 저희가 홍철기 TV에서 김기흥 예비 후보랑 방송을 지금 10여 회 이상 했어요. 네, 예, 거의 10여 회 했는데 정말 그때마다 아주 적시적소에 네.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3월 7일, 8일 바로 내일입니다. 네. 내일 여론조사 제발 02일에도 받아주시고 032도 받아주시고 070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보면 투표장에 와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표장에 굳이 안 가도 경선을 통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론조사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7일하고 8일 일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을 전화 받고 길지 않습니다. 이제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 그다음에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룰 사람이 누군가를 본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고 국정 철학. 윤석열의 국정 철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후보 그 후보를 뽑아야만 그리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만 이런 것들 여러분의 걱정, 근심 확 씻어낼 수 있거든요. 예. 부탁드립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홍철기 PD님 단순하게 제가 애원해서 이런 기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같이 해왔고 2021년 6월부터 그 뜨거운 한여름부터 뻘뻘 땀 흘리면서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그거를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동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송도 기회를 주신 거고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예.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땀을 흘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 대변인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세복의 유승민계 인사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일 있으면은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기흥입니다. 끝까지 예. 고맙습니다.